안 팀장님, 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그 게임 저기 내기한 건 다 졌네요. 다 들렸죠? 네. 네. 감히 어디 축구를 저희가 네. 네. 그럼 오늘 또 한번 내기해 볼까요? 공약도 했던 것 같은데. 네. 하지 마. 의미 없어. 아유. 지금까지 다 분석해 주시고. 생각해보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더군요. 네, 예. 그렇죠. 어쨌든 뭐 잘 됐으니까 뭐 이제 축구는 우리 선수들께 맡기고 저희는 저희 주특기 시장 분석하시죠. 저희 또 시청자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아까 시장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했어요. 평균 실종 너무 네. 와닿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보면 시장 너무 좋았고 어떤 종목은 너무 안 좋았는데 중국 효과를 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네.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한 3,000원 팔면서 또 외국인이 파니까 또 코스피 지수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었는데 코스피에서 한 0.6%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이 좋았습니다. 뭐 베이징, 충칭, 뭐 정저우 해가지고 여러 방역 완화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상하이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대중교통 탈 때 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내야 됐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 투자 비중을 올렸습니다. 투자 비중 유지해서 확대로 상향을 했고요. 21년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한번 중국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텍사스 펀드에서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거라 기대를 했는데 그게 뭐 한 달도 안 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중국 비중을 외국인들이 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긴 하는데, 다만 국내에 상장된 이제 뭐 중국 소비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극장주, 여행주, 화장품, 면세, 항공주, 카지노주 뭐 다 막 3%에서 6%씩, 화장품주들은 뭐 6, 7%씩 안 그래도 많이 올랐었는데 추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의 그 연기금 자금들이 한국을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11월 중순 이후로 오히려 팔았고 12월 달에도 팔았습니다만,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11월 연말에 무슨 MSCI 뭐 제 리밸런싱이든 뭐든 어찌 되었건 11월도 외국인 매수를 했고 12월 달에 다시 매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일단은 찝찝합니다. 네. 네, 별로 좋은 시도 아닙니다. 네. 물론 어떤 지금 외국인들이 무슨 트리거가, 솔직히 지금 환율 보고는 얘기를 못 해요. 지금 위안화도 강세, 그렇죠. 원화도 지금 1,300원 미치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뭔가 좀 외국인들 들어오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첫째는 일단 MSCI 리밸런싱 딱 끝나고 멈췄습니다. 멈추고 한 7조 샀던 거 이틀 동안에 한 7천억 팔아버리네요.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중국 다시 편입 늘리기 위해서 한국을 판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바라봤던 상황들이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쪽밖에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한국의 체력이나 한국 증시가 싸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자금이 아니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자금은 거기서 이제 안에서 고안에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안 사준다, 지금처럼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강할까요? 외국인들 빼면 지금 살 수 있는 뭐 세력이나 아니면 살 수 있는 매수세 실종입니다. 네. 그러면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의외로 기분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그래 그러면 이번 주 선물 옵션 동기 만기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 요 상태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 힘 빠집니다. 그러면 그냥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지금까지 어차피 지금 중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섹터 쪽으로 조금씩 살짝 움직이는 게 이게 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앞섰는데, 내일 기술적으로 내일 돌려야 됩니다. 네. 내일 못 돌리면은 조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시장 보면서 요 반컵의 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최근 시장 보게 되면 약간 지수는 정체인데 종목들이 약간 순환매처럼 이렇게 파바박 튀는 종목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외국인들 사면서 올려놨고, 네. 외국인들 팔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6만 원대를 지금 어쨌든 좀 버텨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개별 종목들이 좀 갭매꾸기 약간
눈 높이 맞추는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환매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하니까 과연 누가 주도 세력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게시판에 어떤 우리 또 구독자께서 얘기했지만 개미 꼬시기 아니냐 이렇게 놓고 올려놓고 또 홀라당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우리 혹시 각도님 양쪽의 이 분석 중에 어떤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의견이 가시나요? 저는 거래 대금이 지금 7조 수준에서 늘질 않아요. 계속해서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최근에. 그러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작은 상태면 이걸 호황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냥 약세장 속에서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한 거고 약세장에서 탈출을 할 거냐 말 거냐 계속 고민 중인 시장 정도? 그럼 매수 주체도 없고 10월 달은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가 되었으나 지금 또다시 매수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저는 그리고 지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지수하고 기업 종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네. 종목하고 확실하게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좀 싸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걸 감안해서 싸하다고 우리 김 대표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많이 오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어떤 걸 보면 시장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미 그 전에 오랫동안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한국에도 지금 넘어오게 된 건데 만약에 전기전자 주식들이 빠지면은 지수는 올라가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올라가지 않는 한 그렇죠. 뭐 자동차 주식 오른다고 지수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수는 의외로 재미없는 장이 계속될 수도 있고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가는 놈은 가는 네. 이런 완전히 차별화된 정말 평균 실종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화장품이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네. 움직여도 외국인들은 팝니다. 어. 화장품도 팔고 기관이 집중 매수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 더 크거든요. 근데 기관을 다 기관분들이시네. 네. 기관을 믿어야죠. 아니 네. 저희는 아니 좀 오해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진정한 기관은 여기 계시고요. 예. 이 기관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이고 저희는 개인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라 네. 저희는 개인입니다. 개인. 저희는 개미들의 에이전트지 네. 절대 기관이 아니라는 건 좀 오해가 없으셨어요. 네. 아, 근데 뭐 잘 봐주세요죠. 아유 아닙니다. 저희는 요즘 주식을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보험회사들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할 돈이 없어서 저희 좀 쉬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 반도체 대형주들이 척후병처럼 앞에 좀 가서 어느 정도 그 전선을 확장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따라 붙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다시 또 우리 척후병을 받을 텐데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는 지금 전망치가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 어때요? 네, 썩 좋지 않은 거를 9월 달부터 계속 트래킹을 해왔었는데요. 네. 컨센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11월 정도 들어서는 컨센 하향이 계속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이상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지금도 뭐 저점 수준에 있지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익 하락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이구. 한 2주 전, 3주 전쯤에 한번 업데이트 해드렸을 때도 제일 낮게 보는 증권사가 한 2조 원, 3조 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제일 높게 보는 데는 그래도 플러스 6조 원까지 있었거든요.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오늘 이베스트에서 굉장히 낮게 전망치를 냈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23년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쪽이 오늘 이베스트에서 전망을 한 건데요. 마이너스 6.5조 원 내년도에 적자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게 보는 증권사도 2조 원대, 그러니까 그 이상 봤던 곳은 이제 없어졌고 흑자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곳들도 여러 군데가 지금 다 적자 전망으로 돌아서서 거의 다 뭐 1, 2조 원 이상은 다 적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지금 최근에까지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도 아직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3,3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하이닉스가 몇 년 만에 연간으로 감익 전망인 거예요? 2019년도일 거예요. 네. 2019년도 이후로 코로나 직전. 2018년도가 아주 좋았고요. 네. 실제 실적 주가 말고 그다음 2019년도에 확 꺾였다가 회복하다가 이제 올해 나빠지는 거니까 4년이네요. 또 4년 주기가 또 돌아오네요.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현금 흐름하고 재무제표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SK하이닉스 바라볼 때 저렇게 적자 많이 난 게 실질적으로는 KPX
반영한 재무제표가 저렇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8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 좋았을 때 한 40조 대 나오게 되면 KPX 감안하지 않게 되면은 영업이익 10조에 합치면 한 20조 이 정도 나오는 이익률 보여주거든요. 현금흐름 자체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이베스트에서 얘기하는 저 정도 수치는 KPX 반영한 수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아마 매년 한 10조 정도 반영되다 보니까 한 2, 3조는 플러스로 현금 흐름은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왜 또 한꺼번에 이쪽으로 돌면 다 돌아가나요? 뭐 꿋꿋하게 뭐 하반기에는 좀 돌아설 것이다. 뭐 이러면서 약간 조정폭 나오는 것도 없이 한번 꺾으면 우르르 다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부터 자꾸 이제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전망이 아니, 그건 앞서 그 NH증권의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는 내년도 중반 조금 넘어가면 저점 나오는데 주식은 6개월 선행할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반도체는 그거는 기억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그렇죠. 이번에도 상당히 선행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적 하향은? 그렇죠. 네, 처음에 이베스트에서 굉장히 낮게 영업이익 전망을 했거든요. 처음에 아마 나왔던 게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2천억 전망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시장에서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그게 점점 확대가 되더니 전부 다 이베스트 전망치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는 이베스트에서 한 차례 더 밑으로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그쪽 방향을 향해 간다면 컨센 하락폭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고 저도 방금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이닉스가 2019년에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네. 근데도 그때도 흑자더라고요. 네. 플러스 2.7조 원 흑자고 2012년도에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되게 오랜만이라니까. 네, 한 10년 만에 적자입니다. 네. 물론 적자가 확대되지는 아니, 근데 않았지만 이거 적자가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보장은 제 없어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적자를 낸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에비타 기준으로 그렇죠. 무조건 흑자가 난다는 네. 거고 현금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다. 그것만 조절하게 되면 네. 그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안 좋을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사실은 에빗은 얼마든지 이런 표현은 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재무제표의 그 정도. 감가상각을 네.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 그건 다 기업들의 재량입니다. 아니죠. 네. 그 마사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비의 도입 시기를 연말에 할 거냐 연초에 할 거냐 그렇죠. 그것만 조정해도 충분히 그 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계속 얘기하면서는 한창 업황 좋을 때는 그 외국계 보고서 있잖아요. Winter is coming 뭐 이래가지고 주가 착살 났었고 지금은 이제 내년도 실적은 안 좋은데 그 하우스는 뭐 윈터 이즈 오버 보고서 낸 지가 좀 꽤 됐죠 지금. 예, 저번에 뭐 제목은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네. 윈터에서 엔딩 리포트가 엔딩.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좀 안 빠지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작년 말이었나 올해 실적이 이제 정점 피크아웃 할 거다 이러면서 먼저 빠졌던 것 같은데 네. 내년도 전망이 지금 영업이익 마이너스이지만 예를 들면 뭐 2분기까지 마이너스고 뭐 3분기부터 돈다 뭐 이런 전망이면 또 시장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혹시 네, 그렇죠. 분기별로도 조금 전망치가 나오나요? 네, 나오고요. 그 네. 지금 여러 증권사들이 반도체 가격 저점을 내년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에 따라서 지금 목표가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겠죠.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오늘 그 이베스트 증권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 3분기가 그렇지. 반도체 가격 바닥이다. 바닥.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렇게 실적 전망이 나빠지는 거지. 2분기 바닥이면 저렇게 실적 전망이 나빠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증권사는 뭐 1분기를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나온 리포트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이베스트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숫자를 보는 이유는 재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하이닉스의 재고 일수가 39.5일입니다. 39.5주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생산을 하나도 안 해도 재고만 가지고도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년도에도 생산을 하잖아요. 1분기부터 감산을 시작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안 한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을 고려하면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 인식이 계속 내년도까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9주면 거의 9개월, 10개월 네, 정도는 3분의 2죠. 한 해. 생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생산까지 하니까 재고가 좀 이렇게 소진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네요. 솔직히 반도체 이 업황이나 뭐 재고가 나오는 변화 이런 거 다 네. 예측 의미 없습니다.
예. 또 우리 대표님 또 예.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무섭게 빠르게 변하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반도체는 딱 중국 리오프닝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내년에 중국 리오프닝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그냥 딱 정상화돼서 본격화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도 뭐 마이너스 11%인가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전망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급변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중국의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 보고 반도체는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황적인 걸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네. 기다려 봐야죠. 사실은 저 휴대폰 쪽이 지금 3년 연속 우하향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년까지 하면 4년 연속 우하향이에요. 좀 믿기지 않는. 저는 네. 예,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이 결국은 경제 재개 언제 할 거냐가 사실 모든 거를 좀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근데 어쨌든 주가는 오늘 중국 주식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네,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부럽네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또 네. 그만큼 또 반등 세게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ELS 다 낙인 물량 난 거 그런 거 다 손실 확정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또 반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기가 네. 되기 전에 빨리 회복. 그게 이제 5천 깨진다고 했는데 지금 6,700이에요. 벌써. 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런 때 이렇게 사야 됐어요. 돼요. 그런 때. 그러니까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항상 모두가 포기할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 네. 지금 홍콩 항생 지수도 오늘 하루에 5.3%가 5.3%가 올랐으니까. 4.5%가 또 4.5%. 네. 올랐어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벌써 그 홍콩 그 드래곤 지수 네. 얼마죠? 한 40% 올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지난주에 각도기님이 상당히 중국 쪽 긍정적으로 그랬나요? 보셨던 기억이 나고. 제가요? 잘하셨어요. 예. 당황스럽네요. 제가 맞추는 경우도 있나요? 아유 왜 그러세요, 각도기님? 당황스럽네. 네. 네. 각도기님 뭐 네. 이번에 공개 방송 때도 보니까 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서 사인 받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려고.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부러웠고요. 아니, 유튜브에서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나는 네.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 조금 위로를 많이 받는 시간이 그래서 됐어요. 뭐 거의 연합인포맥스 그 공개 그만하시고 방송이 예,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예, 할 게 많네요. 크래프톤이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주말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신작 출시 후에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주 이 업종에서 좀 반복되었던 일 같은데 신작 출시까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사이에는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많이 나오거든요. 목표가 상향하고 이 게임이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을 것인가 전망을 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막상 출시하고부터는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래프톤 신작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인데 금요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8.4% 하락한 다음에 오늘 추가로 또 8.4%또 떨어졌네요. 네. 제가 그 칼리토스? 칼리스토 네, 프로토콜. 칼리스토. 아, 네. 어렵네요. 칼리스토. 그 칼리 그거를 이제 직접 봤어요. 게임 하는 거를 직접 봤어요. 게임 영상을요? 게임은 네. 몰라요. 게임 안 하는 해가지고. 사람 걸 봤어요. 네, 그 네. 영상으로 뜨는 거를.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굉장히 놀랐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 장르가 그렇습니다. 예. 그 장르가 약간 좀비 장르인데 좀 너무 잔인해요. 리얼한가요? 잔인한 너무, 게? 너무 리얼하고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서워서 쪼그라들고 어디 지하실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하거든요. 그거를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커브드 모니터랑 네. 이거를 AKG로 들으시게 되면은 네.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못하는 이유는 네. 둘째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음. 했었으면 제가 접속하고 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니 김 대표님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게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해야 게임을 게임 전문 기자로 게임 투자하시려고? 게임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투자했고 네. 그랬는데 이번 거에 가장 큰 설명 다 하셨나요? 예. 그 게임을 아신다니까 직접 네.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보통 이제 루틴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PC 쪽이에요. 네. PC 쪽이 그러니까 저희다가 얘기하는 이제 프레임 컷이라고 그러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잠깐씩 끊겨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데는 이상은 없는데 네. 하다 보면 동작이 좀 이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콘솔로 하거나 스팀 접속해서 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PC 쪽으로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팩으로는 괜찮은데 네. PC에서 하게 되면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실시간 패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그래픽을 보니까 용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웬만한 PC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램 체크해 보게 되면 예.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어떤 때는 카카오톡이 2번 뜨는 경우도 나와요. 음, 과열돼가지고 띵동띵동 이렇게 되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죽이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스팀 쪽에서도 한 3위, 2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 동시 접속자 보면 한 10만 명대.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네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한국 증시의 특성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이틀 떨어지는 거 보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졌겠지 하고 딱 봤더니 오른 게 없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아마 데이터 보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저 공매도 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싸우는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항상 게임은 신작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오른 것도 없어요. 그렇다가 그 뉴스 몇 개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공매도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받는 세력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즘 공매도 집중 한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처음에 상장할 때는 뭐 작년도에 상장한 회사 치고 싸게 상장된 회사 없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쳐다도 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주말과 오늘 떨어지고 나니까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하도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크래프톤 한때 뭐 40배는 기본이었는데 네. 지금 14배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네, 이제 게임사가 그렇다고 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망하나요? 그러니까 현재 추세면은 내년에 10배밖에 안 되겠던데요? 그 정도로 나오겠죠. 네,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주가가 지금. 네. 그래서 데이터, 밸류에이션 예, 뭐 데이터 나오고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네. 예. 게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요? 아니. 예. 아니 오늘 사실 시장에서 이제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카카오페이가 무려 16%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약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이것도 IPO하고 뭐 고평가 얘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통카드 중에 티머니라는 업체가 있고 브랜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캐시비인데요. 캐시비는 이제 롯데카드 자회사가 롯데모빌리티라고 있습니다. 이 롯데모빌리티가 이제 운영을 하는 브랜드인데 로카 모빌리티죠? 네. 로카 모빌리티 네. 맞습니다. 네, 요거를 카카오페이가 지금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는데요. 보통은 제 생각에는 피인수 회사라면 이렇게 급등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인수 회사는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여러 정부 규제 등을 받다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지를 못하는 거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게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면 지금은 또다시 이제 다시 사업을 좀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요 2위 업체를 인수를 하면 지금 티머니가 1위 사업자인데 60%에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 2위가 37% 됩니다. 이 카카오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리오프닝 쪽으로도 묶였습니다. 약간. 네. 이제 지난번에 알리페이 플러스랑 같이 결합해서 그러니까 제휴해가지고 중국 일부 지역에 서비스 들어간다, 일본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도 그때 처음으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거 나온 그 후속이 카카오페이도 혹시 중국 관련 뭐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움직인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 말씀하셨던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중국 쪽에서의 아직 뭐 실적 같은 거는 전혀 아니 지금도 적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지 시간 않나요? 확실히 걸리죠. 근데 그나마 요즘 보면 또 종목 중에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청담 글로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커머스 서비스 하는데 제휴된 회사들이 네. 다 중국 그 이커머스 회사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최근에 리오프닝 쪽에서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을 걸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리오프닝도 당장 열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국과의 연결성이 더 높으냐 이게 지금 주가에 연동되는 측면들이 더 높더라고요. 그동안 또 워낙 많이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또 이게 너무 또 앞서서 또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밸류에이션으로 말은 조금 못하겠죠. 근데 이제 워낙 시장 안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사실 뭐 지난번에 애플 걱정했다가 저희 구독자 누가한테 혼났는데 애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저 어쨌든 그 아이폰 벤더사에 대한 또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 정조 공장 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게? 네, 일단 시위가 조금 마무리가 돼가면서 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들리면서 이제 애플도 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스콘 측에 따르니까 이제 연말쯤에나 정조 공장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정상화가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폭스콘이 뭐 직원들한테 약속했던 이제 보너스도 잘 지급하지 않고 뭐 방역 정책도 좀 과도하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많이 벌여가지고 20만 명 노동자 중에 한 3만 명, 최대 3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말 연초까지는 신규 고용을 좀 열심히 해서 다시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폭스콘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로이터 보도 보니까 그게 또 가능할지 불분명하다는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애플의 생산 차질이 뭐 600만 대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까지는 뭐 아닐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뭐 연말 연초 내년 연초까지면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러 군데서 항상 같은 코멘트를 하지만 우리나라 LG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근데 여전히 프로와 프로 맥스 쪽 판매 비중이 70%, 71%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작 대비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의 컨센 대비해서는 조금 미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잘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딱히 해주실 네. 말씀 없으신가요? 중국 관련해서 PCR 검사 검사한 거 이제 좀 줄이고 막 이러잖아요. 시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권고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일단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 나온 내용 보게 되면 딱 정확한 표현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리오퍼닝은 된다. 하지만 지난 홍콩이나 대만의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둘 다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 리오프닝 했습니다. 하고 나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요거의 관리. 그러니까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거를 이제 고령 측은 백신 빨리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대비해서 이제 병상 쫙 깔아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치사율을 낮추는 현상들을 확인해야 그게 이제 다음으로 확인됐을 때 적어도 이게 한 두세 달 걸린다 최소. 그게 확인됐을 때 이제 진정한 리오프닝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들여다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물론 번역으로 들었죠. 제가 유동원 본부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듣다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의 과정이 한 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지금 사실 최근에 자동차 쪽 별로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반도체 공급 차질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예상대로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수요가 줄어가지고 판매량이 꺾이면 어떡할까 요 걱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좀 많더라고요. 오늘도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대기 기간 24개월이었는데 현재는 20개월로 줄어들었고 제네시스 G80도 10개월에서 6개월로 많이 단축됐는데 뭐 오늘 신한 리포트에서는 수요 약세보다는 공급 확대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도 좀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